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고 저희들이 지금 단독으로 알려드리는데요. 이란이 유조선을 개조해서 그걸 군함, 특히 헬기 항공모함으로 만든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이란을 출발해서 또 인도를 거쳐서 지금 남중국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남중국해 싱가포르 앞 말라카이합을 통과할 때 정말 놀랍게도 이 배가 우리 대한민국 배다라고 자신의 송출 부호인 AIS 신호를 그렇게 바꿨어요. 대한민국 국기를 달았어요. 이란 배가. 그것도 그냥 배도 아니고 군함이, 항공모함이.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우리 정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 배가 도대체 정체가 뭔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목적은 뭔지, 북한에 불법 무기를 실어주기 위함인지 아니면 북한의 핵을 이란으로 가져가기 위함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왜 우리 태극기를 달았냐, 이것도 조사해 봐야 되겠다. 자, 그거 제가 좀 알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중국이 놀랍게도 이 대사관, 영사관 이런 공식적인 외교 관청 외에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 불법으로 경찰 관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자신들이 체포해야 할 반체제 인사 이런 사람들 체포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이 사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중국이 최소 22개 이상의 해외 국가에 상대국 승인 없이 불법 경찰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국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인데 우리나라에는 유사 조직이 없는지 정보당국의 추적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일랜드 정부가 최근 수도 더블린시 한복판에 비밀리에 설치된 중국 경찰센터의 존재를 확인하고 중국 대사관에 해당 시설의 철수와 인력 전원 철수를 요구했다고 BBC 방송이 현재 시각 10월 31일 보도했습니다. BBC는 아일랜드 정부가 스페인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단체는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공항국 항공만, 유럽 17개국 등 22개국에 31개의 비밀 불법 경찰센터를 운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중국 공안부는 이 비밀센터를 중국 교민을 위한 경찰 서비스 센터 또는 해외 110이라는 명칭으로 위장해 운영해 왔는데요. 중국은 자국 국민들에게는 이 센터의 존재를 알렸으면서도 센터가 설치된 해당국 정부에는 그 어떤 통보도 없이 비밀리에 이런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이 기관이 해외로 떠난 중국인들을 설득 또는 협박해 중국으로 귀국시키거나 반체제 인사들을 추적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폭로했는데요. 이러한 조직들은 각 지방 공항국들이 개별적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정확히 몇 개 국가에 몇 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제법상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협약 제12조에 의거해서 대사관이나 영사관, 공사관 등 정식으로 설치된 외교 공간이 아닌 곳에 공관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상대국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요. 중국 공안이 운영하고 있는 이 같은 사실들은 해당국 정부에 전혀 통보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주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확인한 중국 공안의 해외 비밀 사무소는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일본 등인데요. 최근 몇 년간 중국인 유입이 급격히 증가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밀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보당국의 수사와 추적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신들을 부정하는 반체제 인사,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돈, 자본을 가지고 해외로 이렇게 시체말로 도망간 자, 이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경찰 서비스 센터라고 하고는 해당국에 말도 하지 않고 비밀리에 이런 거 만들었다. 그럼 됩니까? 안 되죠. 해당국 승인을 받지 않은 그 타국 관청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어디냐? 이 푸젠성의 푸저우시 공항국만 해도 이렇게 22개 국가 30개 이상의 경찰 관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중국의 대표성을 띠고 푸저우시라고 총대를 메고
그 푸조시가 지금 이렇게 진출해 있는지, 아니면 푸조시, 황저우시, 베이징, 난징, 뭐 청두 할 것 없이 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건 아직은 모릅니다만은, 이 푸조시만으로도 이렇게 많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 베이징, 항저우, 상하이 이런 도시들의 경찰 관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 이태원의 그 불행한 사태를 빌미로 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중국인들의 어떤 그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중국인인지 한국인이 적은 건지 알 수 없으나, 조선족 커뮤니티에 보면 현재가 기회입니다. 우리는 탄핵을 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태원 사태를 빌미로 해서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중국 조선족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다 실형을 어딘가에서 받아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내정을 흔들고 또 우리 한국과의 협약 없이, 뭐 다른 나라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 없이 이렇게 경찰력을 여기서 행사한다. 남의 나라에서 경찰력 행사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인터폴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16년도에 이 제주도에 중국이 많으니까 공안 설치하자, 공안 가서 설치하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또 17년에 대검찰청에 중국 공안들이 와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대검찰청에, 기소를 하는 대검찰청에 중국 공안이 와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전 검찰총장 시절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중국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위들 다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왕 하는 김에 공자학원 반드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한미연합군이 굉장한 훈련 시작했죠.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김정은이 평양에서 발 뻗고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한미 양국 공군이 240여 대의 군용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수량의 전투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그야말로 폭풍처럼 수놓을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 7공군 사령부와 함께 전시 연합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대규모 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돌입한다고 공군이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프리덤 나이츠와 F-15K 슬램 이글, KF-16 등의 주요 전투기 전력과 E-737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핵심 전력 140여 대가 참가해 훈련을 주도할 예정인데요. 미군 측도 100여 대의 항공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미국 측은 오산과 군산기지의 F-16과 A-10은 물론 주일 미군 F-35B 스텔스 전투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 E-3 센트리 조기 경보기와 KC-135 공중급유기를 참여시킬 예정인데요. 이례적으로 유엔 전력 제공국 중에 호주도 KC-30A 공중급유기를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번 훈련에 강습 상륙함을 전개시키지 않고 F-35B 전투기를 국내 모처에 직접 전개시켜 운용할 예정인데요. 한미 양측은 4박 5일 동안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 무려 1600소티 이상의 출격 횟수를 기획하고 있어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 훈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이 같은 대규모 공중작전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의 일인데요. 이번 훈련에는 항모와 강습 상륙함은 참가하지 않지만 이들 전력은 동중국해 일대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측면에서 지원한 형태로 훈련에 간접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7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실시되는데요. 북한, 이번에 도발하면 이 엄청난 훈련 전력이 그대로 실전 투입 부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분간 경거 망동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자, 비질런트, 바짝 경계하는 그런 훈련이다. 이제 작년까지는 비질런트 에이스, 올해부터 비질런트 스톰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자, 240여 대의 각종 항공기, 한국은 F-35, 그리고 F-15K, KF-16, FA-50, 이런 전투기들, 그리고 이제 조기 경보기, 공중급유기 다 참가하고 미국도
미사와 기지에 있는 F-16, 이건 주로 이제 방공망 타격하는 그 전력들이죠. 그 F-16. 그리고 이 미사와에서 왔는지 아니면 로널드 레이건에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EH-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 방공망 제압하겠다. 그냥 뭐 레이더 기지 박살내버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해서 주한미군에 있는 오산 기지, 군산 기지에 있는 모든 전투비행단이 총출격한다라는 건데요. 정말 뭐 간만에 실전적인 훈련, 또 특히 이 훈련은 전쟁 시나리오를 훈련한다, 연습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북한 방공망 제압하고 그 다음에 방공망 제압하면서 F-35들이 쑥 중심 깊숙이 들어가서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지역에 있는 북한 핵미사일 기지 벙커버스터로 때리고,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또 장사정포, 우리 서울을 불바다 한다고 하는 그 장사정포,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 육군은 같이 안 하지만 KT즘 사격에서 장사정포 진지 다 때리는데, 그 KT즘 사격할 때 우리 공군이 또 이 공역 통제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런 것까지 해서 전부 훈련을 한다라는 거고, 얼마나 대단한 훈련이냐 하면은, 자, 전투기, 뭐 폭격기, 또 공중급유기 다 합해서, 지원기 다 합해서 240여 대 참가하는데, 이 4박 5일 동안, 그것도 마지막 날은 또 뭐 훈련 강평하고 이제 뭐 이러니까 별로 출격 안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3일, 4일 동안 또 이 첫날 오전에는 또 훈련 일정에 대한 브리핑 하겠죠. 그러면은 사흘 반나절 동안 무려 1600소티. 그러면 비행기 하나당 최소 8번은 뜬다. 이게 거의 뭐 실전하고 똑같은 거죠. 실제 전쟁이 되면 오전에 한번 출격, 그리고 돌아와서 간단한 정비받고 재무장하고 급유받고 다시 오후에 출격, 뭐 이렇게 갈 거니까 거의 하루에 2소티씩 뛴다. 그래서 4일 동안 8번 출격해서 각종 임무를 뛴다라는 거, 실전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전적인 훈련을 한다라는 거고, 부디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훈련 못해서 실전 감각 많이 떨어졌을 텐데 이번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다시 올리기를 바라고, 항공모함이나 강습 착륙함 안 왔어요. 트리폴리 강습 착륙함 F-35B 탑재되어 있는데 안 왔고요.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안 왔어요. 어디냐? 지금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강습 착륙함 F-35B죠. 그거 안 오고 사세보에 정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한국에 전개되어 있는 이 F-35B가 아메리카 강습 착륙함에 탑재되는 그 비행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은 이야기인데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10월 27일 날 미 본토에서 날아온 B-50H 전략 폭격기 한 대가 동해로 들어왔습니다. 한국하고는 훈련을 하지 않고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4대, 그리고 F-2 지원기 8대, 이렇게 해서 12대의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그리고 B-52 폭격기가 동해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들어갔는데,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냐? 미 중간선거 11월 8일 날 하죠. 그런데 미 중간선거 직전에 북한이 뭔가 이 전략적인 도발을 하게 되면 미국 국민들이, 야, 바이든 니들 지금 뭐 한 거야? 한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 라고 외교 문제에 있어서 비난을 받게 되겠죠. 그게 이제 바이든 정부에게 데미지를 주고, 그렇게 해서 여소야대 전국이 상하원에 동시에 펼쳐지면 바이든 정부의 앞으로의 행보가 힘들어지겠죠. 또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네들하고 대화 좀 나눴던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도발을 못하게 하려고 이 훈련을 11월 4일까지 하는데, 그러면 11월 5일, 6일, 7일, 8일 날 선거하는데 이 3일이 누가 봐도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전략 도발을 하는 중요 핵심 타겟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보다 어차피 여기 있는 전력 가지고 했으니까 그 전력 그대로 연습한 대로 가서 확 때려 버리겠다는 의지를 북한에게 보여주어야 북한이 겁을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폭격기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북한 잘 생각해라. 자, 세 번째입니다. 남중국해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10월 30일 오전 11시 30분께 말라카 해협에 자폭 드론들로 중무장한 선박이 등장해 남중국해에 진입했으며
해당 선박에는 한국 깃발이 걸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교당국 차원의 항의와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란이 이른바 해상 전진 기지 겸 드론 항모로 선전하고 있는 드론 캐리어 IRRS 마크란 함이 그리니치 표준시 10월 30일 오전 2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30분에 말라카 해협 싱가포르 남쪽 방면을 통과해 남중국해 쪽으로 진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IS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식별된 이 상황은 이란의 대형 드론 항모가 싱가포르 남쪽 해역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향하는 AIS 신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혀 다른 선박의 신호를 송출하며 말라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 선박은 싱가포르 영해를 통과할 때 한국 선적 화물선으로 위장하고 남중국해에 진입했는데요. 이란 군함이 남중국해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의도와 배경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크란 함은 유조선을 개조한 10만 5천 톤급 대형 선박인데요. 길이 229.6m, 폭 42m에 달하는 대형 선체를 통째로 드론 캐리어로 개조해 7대의 유인 헬기는 물론 지상에서 운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데요. 평시에는 이들 무장 대부분을 유조 탱크를 개조한 내부 경납고에 숨기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무장 탑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AIS 신호를 타 선박으로 조작하는 것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같은 국제협약과 각국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인데요. 특히 군함이 민간 상선으로 위장해 활동하는 것은 더 큰 범죄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박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해당 선박에 불법 무기가 실려 동남아시아,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으로 갈 수도 있어 우리 당국과 이 미국의 추적과 감시 그리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배입니다. 유조선이었어요. 유조선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이런 거 갑판 같은 거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헬기 착함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이 내부 원래 이제 기름 씻던 그 공간을 다 이제 적재 공간으로 화물 적재 공간으로 바꾸어서 여기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뭐 지대공 미사일, 트럭에다 싣고 다니는 지대공 미사일, 뭐 이런 것들 다 실어가지고 우리 이 항공모함은 함대 방공 능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부크 같은 거 이런 거 실어가지고. 사실은 그냥 우리 한국으로 지금 천마 이런 거 이제 차량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천마, 야, 뭐 대공전 하자 이러면 천마가 밖으로 나와서 이 갑판에서 대공전 하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무튼 이 내부에 몇 대가 얼마나 실려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은 드론 무인 공격기를 날려보내서 적을 타격하고 하는 그런 임무를 쓴다. 이게 작년에 그 아프리카 앞에 주둔하다가 또 도보 해협을 관통해서 발트 함대로 가서 러시아하고 연합훈련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완전 영국이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 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북상한 거예요. 그런데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이 시점에 아니 얘가 말이죠. 태극기를 달고 있어요. 태극기를. 이 배가 지금 이 오신트 소식통들이 다 지금 이 추적을 한 겁니다. 이란을 출발해서 문바이 갔다가 문바이에서 이 앵커링 하고 있다가 그리고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 말라카 해협 싱가포르 앞을 통과해서 딱 올라가는데 아니 왜 얘가 태극기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리터리 업스 군함이라고 지금 적어놨습니다. 아니 우리 군함 중에 마크란이라는 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배는 이란 바로 이 배인데 태극기를 달고 속이고 지금 온 겁니다. 이 배가 어떻게 생겼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위성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각종 장비를 실을 수도 있고 고속정도 실을 수 있고 이 고속정을 기준기로 내려가지고 이제 고속정 타고 돌입할 수도 있고 이 내부에 엄청난 무장을 10만 톤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름 실어 나르던 배니까 이 내부로 갖다가 지금 개조를 했으니 이제 이런 식으로 헬기 착함할 수도 있고 이런 배가 한국 태극기를 달고 싱가포르 앞을 통과했다. 그 이유를 밝혀야 되고 그리고 우리 태극기를 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일단 저희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 배가 북상해서 북한에다가 이 내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법 무기가 실려서 북한에다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러시아와의 연합훈련을 빙자해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하고 훈련한다 라고 하고는 동해 쪽에서 얼쩡거리다가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받아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하고 북한하고 핵무기
쉐어링하고 같이 개발하고 하는 거 세상이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배에 대한 검문 검색 납포를 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뭐가 있는지. 그런데 우리 해경이 납포를 해야 되는데 위험하죠. 그래서 미국과 연합작전에서 미국이 좀 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우리 한국에는 이런 그 전략적인 피해가 없도록 이 북한과의 커넥션 이걸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태극기를 다룬 거 반드시 그 이유와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미 국무부 또는 주한미군 관계자가 있다면 반드시 진상조사를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